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황만 하다가 이게 끝나겠는데 이게 8조입니다. 8조는 말이죠. 이제 이 8조. 이 두 가지가 있죠. 8조는요. 진행사조. 이 뭡니까? 진행사조는 신분의성. 이게 내가 다 아는 얘기를 지금 신분의성이죠. 자, 신은 뭡니까? 믿음을 의미죠. 내가 이 공부를 하면은 철저하게 효과를 보겠다 하는 믿음이 있이 하는 공부하고 긴가민가 해갖고 하는 공부하고 같습니까? 안 돼요. 긴가민가 하면요. 어째 덕타님 믿어요? 믿으니까 오시지. 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은 딱 믿음. 그 다음에 부는요. 이 분자입니다. 이 분자가 뭔 분자입니까? 분발이 아니에요. 성낼 뿐이에요. 자, 성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성질 내면은 지사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아니, 성질 나면은, 성질 팍팍 내면은 지사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지. 그럼 왜 이 분자를 썼어요? 예? 기쁘게 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이 분을요. 상대방에게다가 분을 하면은 뭐 하는 겁니까? 분풀이 하는 것이죠. 분풀이 한다 그러죠? 분풀이 한다. 어째 선타님 분풀이 한 번씩 하세요? 못해요? 아이고 잘하시네. 못하는 거 안 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못하면 안 돼요. 안 해야 돼요.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자, 분풀이. 상대방에게다 하는 분을 내는 것은 분풀이 하는 거요. 그런데 이 분은 누구한테 내는가 하면요. 자기한테 내는 거요. 자기한테. 내가 이래서 되겠냐? 이게 뭡니까? 각색이 생기죠. 분발심이 생기죠. 여기 있어요. 그래서 분발심이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검성님, 그래서 분발심이에요. 자, 자기에게 내는 거요. 자기에게 내가 이래서 되겠냐? 내가 이래서 되겠냐? 항상 각성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 분이고. 자, 의는 내가 공부길을 잘 잡고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당 다니고, 습관적으로 예해보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말이죠, 설교 듣고, 그렇게 하면은요, 이게 뭔가 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 예회, 내가 듣는 설교, 이 설교가 과연 제대로 내가 지금 듣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심을 딱 하면은 이게 뭔가 하면요. 옳게 하고 못하고가 판가름 나겠죠? 판가름 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그 성은 정성을 들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정성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을 이제 드리도록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지금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분 의성입니다. 그러면 이게 있는가 하면요. 사연사주가 있죠. 사연사주 뭡니까? 불신, 탐욕, 나, 우. 자,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불신, 탐욕, 나, 우는 없애야 될 것입니다. 이걸 이제 없애버리는 것이. 자, 진행사조는 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삼강의 실천은
8조가 뒷받침해 줘야지 제대로 된 삼강의 실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막의 실천을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이 삼강이라고 그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치사인데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아이 참, 개정해. 그러죠? 개정해. 자, 우리 항마되고 나면 불러주는 노래 있죠? 뭔 노래입니까? 개정해 닦아서 쌓으신 법력 삼계의 마군을 항복받으사 쾌연히 불지에 뛰어오르니 찬란한 영광이 법계에 차네. 법계에 찹니다. 개정의 사막이라 그랬죠? 개정의 사막. 잊어버렸어요. 자, 그런데요, 그 개정의 사막하고 우리가 말하는 사막하고는요, 이게 뭔가 하면요, 범위와 질이 달라요. 범위와 질이 다르다 이 말이죠. 과거의 개정의 사막하고 지금 서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막은 말이죠, 범위, 질, 이게 다르다 이 말이죠. 훨씬 더 광야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막은요. 근데 불교의 사막,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한정된 사막이에요. 인간의 진행, 지혜 속에서, 인간의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형성되는 사막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치사 이것은요, 인간에 한정되지 않았죠. 아까 제가 쭉 설명했죠. 인간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다 상대로 해가지고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치사가 실천되고 거기서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과거에는 말입니다, 인간 생활 속에서 인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만 이 개정의 사막을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래서 그 노래 지금 바꿔야 될 거. 제가 말 잘못하면 안 됩니다. 예. 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정의 사막하고 우리의 사막은요, 그 이제 범위와 질이 확실히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것 같는데요. 자, 여기서요, 이게 그 상강 8조 조언법은 아는 길을 잃었으니. 그래서 이 상강 8조의 이것은요, 조언법은요, 이 아는 길을 잃었다 이 말이죠. 아는 길을 딱 우리에게 이제 일러 주셨는데요. 사람이요, 이걸 찾아가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보면요, 우리 상강 8조가 참 얼마나 그랬어요. 아까 제가 상강 오륜도 다 얘기했고 했는데요, 지금의 시대 코드에 맞는 그와 같은 후천개벽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격과 이끌어갈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바탕해 갖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상강 8조를 제시해 주신 것이거든요. 상강 8조를요 제시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근데 이 길을 말이죠, 제대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정말로 우리의 상강 8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사막 8조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안 쉬워요. 그게 모르는, 우리가 지금 그거를 실천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이죠, 하면서도 우리가 말이죠, 그 진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하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람도 우리가 이제 교육을 시키고 하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 자기가 익힌 지금 잘하는 점, 이런 것을 찾아내기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찾아내기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길을 찾아오면서요, 정말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겪고 지금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길을 지금 찾아왔는데요. 제가 지금 잘 아는 지금 이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이제 왔는데 아주 우리 알뜰한 교도님의 그 딸이에요. 이제 교도의 딸인데 이것이 태어났는데 말입니다. 아가요, 태어났는데 하여간 정신이 좀 막 굉장히 산만해요. 왔다 갔다 하고 산만해요. 그래갖고 어릴 때요, 야를 진짜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고 전 그랬어요. 아이, 그랬는데요. 참말로 야를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러니까 그 아이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자기의 소질 있잖아요. 그것을 캐치해내기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거 아니잖아요. 했는데요. 이것이요, 제대로 길을 찾았더라니까요.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냐면, 찾는데 저도 한몫을 했어요. 찾아가는데 한몫을 제가 했단 말이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지금, 엉강대학교, 이제 동양학대학원에 뭔가 하면요.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문화재, 회복, 문화재, 회복, 그 학과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문화재들 많잖아요. 그것을 회화, 그림으로 그거를 표현해내는 동양학대학원에 그 과가 하나 있다 이 말이죠. 야가 그림에 소질이 있다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입학을 시켜줬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2년 반을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이거 이제 그림 그리고 하는 건 연습을 지금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말입니다. 이제 졸업을 하는데 동양학대학원 문화재 회복 수복학과 거기서는 말이죠. 졸업을 논문으로 안 쓰고 뭔가 하면요. 그림을 그려갖고 작품 전시를 하면은 그것이 논문이 된답니다. 그게 논문이 되니까요. 그걸 이제 지금 부천에서 한대요. 9월 달에. 그거 저보고 이제 그 도록을 지금 보내왔어요. 도록을 보내왔는데요. 아가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막 산만해요. 굉장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말이죠. 그림을 그려갖고 지금 하나 지금 공모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공모전에 냈어요. 내니까 뭘 낸가 하면 12지신상. 12지신이 뭡니까? 자촉인묘 전사오미 있죠. 그거 12지신상. 상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려갖고는 그것을 말이죠. 냈다 이 말이죠. 그 공모전에 내니까는요. 장관상을 받았대요. 대단하잖아요. 그걸 지도한 지금 교수가 어제 저녁에도 전화가 왔어요. 지금 말입니다. 오픈을 언제 하는가 하면요. 6일 날 한답니다. 6일 날. 9월 6일 날. 9월 6일 날 오후에 지금요. 당신이 지금요. 지금 안내한 그 교수가요. 지금 부천 올라간대요. 그거 지금 전시하는데. 그 전시하면 이제 그것이 뭔가 하면요. 석사학위 이제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논문도 말입니다. 참, 그렇게 그 그림들을 제가 이게 쫙 보니까요. 그렇게 산만한 아이가요. 그림을 딱 보니까 이게 꽃그림을 그리는데요. 12폭 병풍 꽃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지금 도록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색상을 말입니다. 화려하게 꽃그림을 말입니다. 해놨던지요. 내가 저 꽃그림을 보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정말 화려산같이 불타는 그런 정성과 정열이 이 사람 안에 갇혀 있구나, 갈모 있구나, 감춰져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면요, 그림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림으로요. 그런 게 하면요, 또 어떤 것은 먼저 가구를 딱 그리는데 그 가구가 말입니다, 엄청 정제됐어요. 정제. 딱 그냥 이렇게. 와, 그래서요, 제가 그걸 보고 말입니다, 참 길 잘 잡았다. 그리고 내가 길 안내 잘했다 하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지금 말이죠, 자기가 전생에 익힌 습관들이 무엇을 통해 갖고 했는가를 파악하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상들을 제가 지금 경험을 이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지금 이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한국에 그 직업총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직업총남. 직업총남이 뭐겠습니까? 직업총남. 그렇죠. 이제 망라한 책이 나는데 그 제5판, 직업총남 제5판. 5판에 우리나라 직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16,891개 직업 총남에 들어가요. 16,981개 직종 직업이 16,891개 91개의 그 이제 지금 직종을 지금 총남에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 5판에요. 직업 총남 5판에요. 수록되어 있는데 이게 말입니다요. 4판하고 5판하고 4판에도 있겠죠? 근데 얼마가 가면요. 4판보다도 5판이요. 몇 개가 더 지금 그 많아진가만요. 5,236개. 5,236개. 6개의 직종이 늘어나 버렸어요. 엄청나죠?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 그런다 이 말이죠. 한판 사이에 말이죠. 5,236개의 직종이 늘어난 거예요. 이 직종 속에는 뭐까지 드는가 하면요. 이제 뭐거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4차 산업이 일어남에 따라 가지고 생기는 직종이 엄청난 직종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가지고. 자, 이제 어떤 직종이 생기는가 하면 블록체인 개발자, 또 이런 것도 이제 생겨나고. 그럼 인공지능 엔지니어. 그건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인공지능을 엔지니어. 움직인다 이 말이죠. 움직이는 직종도 생겨버린 거예요. 인공지능 엔지니어가 많죠. 기계를 움직이는 것이 많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엔지니어도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이제 디지털 문화재 복원, 디지털 세계 속에서도 문화재가 있겠죠? 그거를 복원하는 직종도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수많은 직종들이 생겨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많은 직종들을 우리가 말이죠. 속에서 자기의 소질에 맞는 이것을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이 지금 정신소양사령부 작업치사 또 신분의성 불신탐욕 나오고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 삼학팔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삼학팔조에 바탕한 자기의 어떤 그 방향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제대로 찾아나가기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찾아나가는 공부를 다시 우리가 새롭게 해야겠다 하는 다짐을 우리가 이 지금 이제 원각과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대목을 지금 마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어서 알아보세. 어서 알아보세. 120원요. 어서 알아보세. 굉장히 자, 어서 알아보세. 자, 어서 알아보세. 아, 이것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앞에서요. 상강팔조를 밝혀주셨죠. 상강팔조를 밝혀주셨지만도 상강팔조를 그냥 밝히기만 하면 됩니까? 밝혀주기만 하면 되느냐고요. 밝혀놨으면은 밝혀놓은 상강팔조를 우리가 말이죠. 알아가야 돼요.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갖고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알아간다 이 말은 뭘 말한가 하면요. 뭘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요. 실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이제 그러면 상강팔조만 알아보면 됩니까? 상강팔조는 뭡니까? 우리 교리 중에서 강령이죠. 근데 뭔 강령입니까? 수행문의 강령이잖아요. 그렇죠? 수행문의 강령 아닙니까? 그러면요, 우리 교리가 수행문만 있습니까? 신앙문도 있죠. 그러면 신앙문의 강령은 뭡니까? 사원사요죠.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강팔조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이죠. 사은사요라고 하는 신학문의 강령이 같이 가미되지 않는 상강팔조는 소용없다 이 말이죠. 그게 상강팔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반드시 뭐가 그게 가미가 돼야 되는가 하면요. 사은사요라고 하는 이 강령도 포함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포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포함되지 않으면 말이죠. 상강팔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서 알아보세. 자, 어서 알아보세. 이거는 이제 뭐를 이제 말하는가 하면요. 이제 이게 이제 직접적인 뜻은요. 재촉을 하는 거예요. 재촉하는 것이죠. 어서 알아보세. 자, 이제 원각가에서 이제 어서 알아보자. 이제 재촉을 하는데요. 이 재촉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요. 재촉을 하는데 우리가 할 것을 재촉할 것은 재촉하고 재촉 안 할 것을 재촉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안 되는 거 뻔해 알면 제가 물었어요. 자, 재촉할 것을 재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게 재촉이 어서 알아보세요. 지금 재촉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재촉을 지금 이제 하는데요.
자, 요새 말이죠.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가 이제 뭐를 이제 말하는가 하면 이슈. 자.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지금 사회적 이슈예요. 자, 장타원님, 자유를 좋아하십니까? 평등을 좋아하십니까? 자유요? 네. 우리 이제 작은 연타원님. 네? 자유가 좋아요. 연타원님. 평등이 좋아요? 야, 다 나왔어요, 이제. 이거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와 평등. 자, 어느 지도자가요, 뭐 연설을 하면서 자유라는 단어를 몇 번 썼다 그랬습니까? 33번. 자, 33번의 자유를 썼으면은요, 그 자유 속에는 뭐가 지금 빠졌습니까? 평등이 빠져버린 거예요. 자유가 아무리 좋지만도요, 자유는 또요, 자유만을 주장하면은요, 자유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반드시 안 좋은 부분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 속에요. 자, 그럼 평등도 마찬가지예요. 평등이 중요하지만도 평등만 주장하면은 그 뭔가 하면요, 반드시 또 아니, 자유를 주장하면은요, 평등이 소외돼요. 그렇죠? 평등을 주장하면은 자유가 어떻게 됩니까? 또 소외되는 거예요. 자, 이 자유든 미국의 뉴욕입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어디에 있나요? 뉴욕이죠. 자유의 여신상.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자유는 말입니다요, 자유가 뭐를 탄생시켰는가 하면요, 민주주의를 탄생시켰어요. 민주주의. 자, 평등은 뭐를 탄생시켰습니까? 공산주의요. 사회주의. 예. 이거 알았습니까? 평등은 사회주의를, 자유는 민주주의를. 이 민주주의가 이게 뭔가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를 탄생시킨 거예요. 이거는 뭐죠? 사회주의를 탄생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자본주의는 뭐를 주장합니까? 개인의 자유. 아니, 내가 돈 벌만 버는 대로 내가 다 가지고 있지, 누가 뺏어갑니까? 아니, 선타님 뭐 뺏길 돈 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쏙 편하겠네요. 쏙 편하겠어. 아무것도 없으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개인주의거든요. 개인주의예요. 근데 이 평등은 이게 뭔가 하면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요. 그러면 자, 개인이 모여갖고 뭐가 됩니까? 사회가 되죠. 그렇죠? 사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전에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뭔 부분인가 하면요, 개인이 말입니다요. 우리 인간 개인이요, 집단, 사회를 형성하잖아요. 사회를 형성하면은 그 집단과 사회는
개인의 집합이죠. 개인이 모여갖고 이게 됐죠. 개인의 집합이 이제 사회고 집단인데, 이게 집단이고 조직이에요. 조직이에요. 자, 조직인데. 그러면 일단 개인이 모여갖고 집단과 조직이 되는데, 집단과 조직이 딱 생기고 나면은 그 집단과 조직이 개인을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하죠. 그래서 어떤 규율이 생기잖아요. 자, 우리 원불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문. 계문이 뭡니까? 개인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신 거 아닙니까? 계문이요.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직과 사회가 일단 생기면요, 이것도 말이죠, 하나의 이게 뭐가 된 거, 개인만이 어떤 이제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이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속성이 있는가 말이에요. 이 사회라고 하는 것도 속성이 있는 거예요. 사회도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 있어갖고 그 사회가 말이죠, 개인을 어떻게 하는가만요,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규범을 제시해 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사회에다가 중심을 두면은 개인은 말이죠,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죠? 제외되죠? 개인의 자유는 제외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저 지금 북측. 사회주의죠? 사회주의면은요, 북측이 사회주의면은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합니까? 국가의 소유만이지요. 다 사회 자체가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소유를 해갖고 소유가 평등하죠. 그러죠? 소유는 평등하다 이 말이죠. 소유를 그래서 평등을 주장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자유를 우리가 계속하면은 뭘 돌아갑니까? 이렇게 돌아가죠. 자, 이렇게 돌아가고, 이게 뭔가 자본주의가 되고, 그리고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개인주의가 되면은, 자, 자유 속에서 생겨나는 이것은 말, 여기도 이게 좋은 점만 있습니까?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이요. 그 부작용이 뭔가 하면 불평등 아닙니까? 불평등. 그래서요, 우리 사유가 지향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뭔가 하면요, 평등이에요. 그러죠? 사회는 은사상 아닙니까? 은사상이 먼저. 사회는요, 인간 세계 속에서의 평등,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뭐가 평등인가 하면요, 만물도 다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평등이에요. 근데 우리 코로나19 기후위기 팬데믹 현상 이런 것들이 왜 왔습니까? 인간 위주로 살고 만물들을 말이죠, 우리가요 폄하했죠. 폄하했기 때문에 온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보세요. 우리가요, 자유라고 하고 자유, 평등, 이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도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와 지향점이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아이고, 참말로 하여간 우리가요, 그래서 이 자유, 평등, 이 두 가지는요, 한쪽으로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가 하는 어떤 그 현상이 말이죠. 자, 이 사람이요, 사람이 근본입니까? 자본이 근본입니까? 돈이 근본입니까? 사람이 근본이죠. 사람이 근본이에요. 그리고 자본과 돈은 이제 사람이 향유하는 부속물 아닙니까? 네, 부속물이에요. 다분히 부속물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이 근본이 안 되고 오히려 사람이 자본과 돈에 종속돼 버리는 거예요. 종속돼 버리는 거예요. 이 종속되는 현상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103년 전에 보셨잖아요. 그렇죠? 보셨잖아요. 그런 게요. 이게 지금 물질의 문명이 한없이 발달해 갖고 물질 문명이 인간을 오히려 말이죠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측하셨죠. 그래갖고 기도하셨죠. 그게 뭔가면요. 그랬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 말을요 다른 말로 돌아가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자유를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이 말씀하고 같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가 봐. 맞습니다. 맞아요. 자유만 가. 자, 그런다고 평등. 자, 평등을 주장하면은요, 어떤 부작용이 나는가 하면요, 평등을 주장하면요, 나는 부작용이 뭔가 하면요, 개인적인 소유, 개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욕망과 욕구,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활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사장돼요. 그렇죠? 사장돼 버린다 이 말이죠. 개인이 자기 갖고 있는 것이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죠. 그래서 보세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우리 사요에 왜 지자본의를 말씀하신가 아시겠죠? 지자가 사장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집단과 단체는 말이죠 퇴보되는 거예요. 집단과 단체는 퇴보된다 이 말이죠. 근데 평등만 주장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소질, 자질 이게 뭔가만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 단체, 그 사회가 발전하겠습니까? 안 돼요. 발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지는요, 절대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지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그래서 자유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만도 평등도 우리는 지향해야 돼요. 평등도 지향해야 돼요. 자, 그것을 지향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자, 이제 이게 뭔가 원 코리아 뭐라 그랬다고 했습니까? 원 코리아 하면은 제가 얘기했는데, 오케이. 이게 뭐 말입니까? 하나의 코리아. 오케이. 옳소. 예. 자, 그러면 원 코리아. 보세요. 하나의 코리아가 되자면은 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유와 아이고 평등만 아니라요.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지가 아울러져야 되죠. 자, 보세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제시신 모든 사상은 뭔가만 병진이고 쌍전입니다. 그러죠? 한쪽으로 안 기울어지잖아요. 자유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맙시다요. 평등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말자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를 통합시키고 융합시킬 수 있는 교리와 사상이,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종교가 어딥니까? 예, 원불교요. 아이고 참을. 자, 그래서요, 지금 이 두 가지를요, 우리가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지를요, 우리 지금
아는 사람 몇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데요. 자본주의도요. 우리가 자본주의도요.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 자본주의. 공동체 자본주의. 자, 공동체 자본주의가 뭡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자본주의의 모델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어디서 밝혀주셨어요? 실천하셨어요. 저촉조합. 예. 원불교의 최초의 교명은 뭡니까? 불법 명곡이 아니라 저촉조합이에요. 원불교 교명의 최초의 교명은 불법, 저촉조합이에요. 그러면 저촉조합은 뭡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돈을 조합금으로 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공동체 자본주의. 이 말을 적용을 한다 이 말이죠. 공동체 자본주의. 멋지죠? 공동체 자본주의. 자, 이런 말이죠. 이념과 사상을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원코리아. 오케이. 맞죠? 이게 뭔가 하면요,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체제 속에서 우리가 나툴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장 핵심 키워드를 제공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어서 알아보세요. 알아봅시다. 우리 이렇게 갑시다요. 아이, 그러죠. 한쪽으로 우리가 말이죠, 치우치지 말자 이 말이죠. 절대로요. 자유에도 치우치지 말고 평등에도 치우치지 말자. 자유와 평등을 우리는 말이죠, 같이 병진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와,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하다가 보니까요, 굉장히 지금 그냥 음원대로 지금 얘기하면. 자, 그랬어요. 121은요, 모든 일을 알아보고 아는 일을 행해 가세. 이제 행해 가세.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서 알아봤습니다. 예? 알아봤으니까요. 알아보는데, 자,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우리가 지금 진리의 어떤 입장에서 다 지금 했어요. 이제 다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말이죠, 이제 모든 일을 알아보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알아보고 자유와 평등 이런 거 알아봅시다요. 네. 알아보고 아는 일을 행해 가야 돼요. 우리가 알기만 하면은 소용없어요. 아이고, 깝깝합니다요. 알아도 행하지 못하면은요,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알면은 행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행해야 돼.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천으로 나툴 때, 거기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새로운 그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는 그런 이제 그 일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실천을 못하면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재성박덕하다 그랬 말이죠. 재성박덕 뭡니까? 재주는 재물이야죠. 재주는 승한데 덕은 박하다. 재성박덕이죠. 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면요, 재성 후덕 뭡니까? 재주도 있고 덕도 후해요. 이럴 때 말이죠, 제대로 된 실천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제가요, 다음 뉴스 검색하면서 보니까요, IQ 205. 아이고, 놀라지도 않네. IQ 205 해도. 예? 사람이요. 205. IQ 205. 205. 예. 평균치 100이나 많아요. 205가 말이죠, 어디가 막 과학고에 들어갔대요. 과학고를 선택하고 들어갔대요. 대단하잖아요. 자, 이런 사람일수록 갖춰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덕을 갖춰요. 자,
덕은 뭐만 평등해. 이런 덕을 갖추는 그와 같은 우리 실천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필요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제목까지 마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